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 사는 간호사 호아 트란입니다. 메콩델타 지역의 작은 마을 푸마이에서 보건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면 메콩강의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에 놓인 할머니 사진에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보건소로 향하는 길은 진흙투성이지만 이미 많은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부 발진이나 소화기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인은 하나예요. 오염된 물이죠. 트란 간호사님, 우리 아들이 또 배가 아프다고 해요. 응우엔 아주머니가 창백한 얼굴의 아들 탄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살 배기 탄은 올해만 벌써 3번째 장염으로 보건소를 찾았어요. 물을 끓여 마시고 계시죠? 항상 묻는 질문이지만 답은 뻔합니다. 끓여도 소용없어요. 강물이 너무 더러워졌어요. 푸마이 마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예전에는 메콩강의 맑은 물로 풍요로웠지만 지금은 상류의 공장들과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물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설사, 피부병, 심지어는 간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보건소는 사실 보건소라기보다는 낡은 교실 하나를 개조한 공간에 불과합니다. 의약품도 부족하고 장비도 오래되었지만 마을에서 유일한 의료시설이라 매일 30명 정도의 환자가 찾아옵니다. 제 옆에는 간호조무사리가 도와주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에요.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 보건소 뒤편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제 개인 공간이자 할머니의 유품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나무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흑백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할머니 럼트란이 베트남전 시절 썼던 일기장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이야기해 주셨어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그녀는 한국군 의무대에서 통역사로 일했다고요. 특히 박상우라는 한국 군의관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치료했다고 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할머니의 어머니, 즉 제 증조모가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였어요. 의약품이 부족해서 모두가 포기했지만 박 군의관은 포기하지 않았단다. 3일 밤을 새워 증조모를 돌봐주었고 한국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약으로 목숨을 구했지. 할머니는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일기장을 펼치니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 군복을 입은 남자가 환자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뒤에는 상우와 럼 1968년 푸마이 진료소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처럼 의료인이 되기로 결심했고 호치민시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후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족한 장비, 열악한 환경, 그리고 끊임없이 악화되는 수질 문제까지. 오후에 다시 진료를 시작하려는데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트란, 좋은 소식이야. 한국에서 의료팀이 온대. 새 의료센터 건립을 검토하러 왔다고 해. 이장님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일까요? 수십 번은 들었던 곧 지원이 올 거야라는 말이 이번에는 현실이 될까요? 언제 오시나요? 내일 아침이래. 너도 꼭 자리해 주었으면 해. 한국말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할머니의 용기가 느껴졌어요. 내일 만날 한국 의료팀에게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과거의 인연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메콩강에 떠오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물이 다시 맑아지는 날, 이곳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노는 날이 올까요? 어쩌면 내일이 그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보건소 청소를 마치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에서 온 의료팀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설렜지만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지 생각하니 더욱 긴장됐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장님, 마을 원로들, 그리고 지역 공무원 몇 명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트란, 어서 오게. 한국 손님들이 곧 도착한다네.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승합차가 회관 앞에 멈췄고 5명의 한국인이 내렸습니다. 3명의 남성과 2명의 여성이었어요. 모두 단정한 차림새였고 친절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서 베트남어로 환영 인사를 했고 저는 뒤에서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팀을 이끄는 듯 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안경을 쓰고 있었고 자신을 박지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원의 베트남어는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박지원은 팀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메콩델타 지역의 수인성 질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센터 건립을 검토 중이었고 푸마이 마을이 후보지 중 하나라고 했어요. 저희는 단순히 의료시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특히 수질 개선과 관련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산티라는 여성 팀원이 보다 유창한 베트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원로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지원은 푸마이 마을에 꼭 필요한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지원이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영어나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지역 조사를 할 때 통역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장님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트란이 간호사인데 영어도 조금 할 줄 알고 한국어도 기본적인 인사말은 알고 있지요. 저는 부끄러움을 감추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아 트란입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지원의 눈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트란이라고요? 혹시? 아니, 우연의 일치겠죠. 그가 제 이름에 놀라는 것 같아 의아했지만 곧 그들은 마을을 둘러보기 위해 회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안내역을 맡아 먼저 보건소로 안내했어요. 보건소에 도착하자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 놀란 듯 했습니다. 낡은 청진기, 부족한 의약품, 그리고 오래된 진료 침대까지. 이곳에서 매일 몇 명의 환자를 보나요? 박지원이 물었습니다. 보통 30명 정도요. 수인성 질환이 가장 많고 피부병, 호흡기 질환도 많아요. 대부분 오염된 물 때문이에요. 박지원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며 질문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보건소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잠시 후 박지원이 제 개인 공간으로 쓰는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 사진에 고정되었어요. 실례지만 이 사진 속 분은 누구신가요? 저의 할머니예요. 럼 트란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전 때 한국군 의무대에서 통역으로 일하셨어요. 박지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는 사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왔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한국 군의관과 함께 일하셨다는 기록이 있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있어요. 박상우라는 군의관이셨대요. 왜 그러시죠? 박지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상우. 그분은 제 할아버지십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제 할머니와 함께 일했던 그 군의관의 손자가 지금 이곳에, 그것도 의료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오다니. 정말인가요? 제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지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군복을 입은 노인의 사진이었는데 얼굴이 할머니 사진 속 젊은 군의관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 베트남에서의 시간을 자주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럼이라는 통역사와 함께 일했던 이야기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그분의 손녀를 만나다니. 저는 바로 나무 상자를 꺼내 할머니의 일기장과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박지원이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동안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이 마을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도움을 더 주지 못한 것을 항상 아쉬워하셨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곳에 와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네요. 그 순간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이 맺었던 인연이 50년이 지난 지금 저와 박지원을 통해 다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저도 할머니가 늘 한국인들의 도움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박 군의관님에 대한 이야기는 가족 내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왔죠. 박지원은 다른 팀원들에게 이 놀라운 우연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약속했어요. 트란 씨, 이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인연을 이어가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들으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메콩강에 비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맺어진 인연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처럼요. 한국 의료팀의 방문 이후 푸마이 마을은 들썩였습니다. 50년 전 베트남전 시절 맺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모두가 이번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었어요. 박지원 팀은 일주일간 마을에 머물며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통역을 맡아 매일 동행했어요. 강변의 수질을 검사하고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의료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오늘은 마을 아이들의 건강 검진이 있는 날이에요. 학교 교실에 임시 진료소를 차렸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한국인 의사들을 보고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곧 친숙해졌어요. 특히 박지원이 가져온 작은 선물들 덕분에 더욱 그랬죠. 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박지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변 검사 결과를 보니 물로 인한 오염이 상당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은 사치품과 같았으니까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오염된 강물을 끓여 마시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박지원 팀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매일 저녁 숙소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어요. 그들의 진지한 태도와 전문성에 감명받았습니다. 다섯째 날 마을 회관에서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박지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푸마이 마을의 수질 오염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하 약 80m 지점에서 깨끗한 수맥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지하수를 활용한 정수 시스템과 함께 종합의료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본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드디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될까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본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해요.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는 박지원의 표정에서 무언가 걱정이 있음을 감지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박지원은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산 문제예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이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단에서 그만한 예산을 승인할지 불확실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또다시 실망을 안겨줄 순 없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 많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아왔으니까요. 박지원은 저의 표정을 읽고 이해한 듯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트란시 할머니의 인연을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1968년 3월 15일 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박 군의관은 본국에서 긴급 의약품을 공수받았다. 그는 자신의 연주를 총동원했다고 했다. 메콩델타 아이들을 위해 군 수송기까지 이용하다니 그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는 말했다. 인연이란 책임이라고.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서로 도울 의무가 있다고. 나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인연이란 책임이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이 맺은 인연이 50년 후 저와 박지원에게도 책임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한국팀은 서류 작업을 위해 호치민시로 돌아갔습니다. 박지원은 떠나기 전 저에게 약속했어요. 2주 안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할머니의 일기와 사진을 더 찾아봐 주세요. 이 인연의 이야기가 프로젝트 승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보건소 일을 계속하면서도 할머니의 유품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 더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군 의무대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럼트란이 공식 통역사로 임명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박상우 군의관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였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어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마지막 줄에는 베트남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이 마을에 평화가 찾아오면 꼭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그때는 더 많은 도움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약속은 50년이 지나서야 손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박지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트란 씨, 안타깝게도 본부에서 예산 문제로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합의료센터 대신 소규모 진료소만 건립하는 방향으로요. 그 소식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규모 진료소로는 마을의 근본적인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장과 사진들, 그리고 새로 발견한 편지. 이것들을 통해 두 사람의 인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할머니의 유품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그날 밤 늦게까지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푸마이 마을이 직면한 현실을 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50년 전 한 한국 군의관이 우리 마을에 약속을 남겼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인연을 기억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편지와 함께 할머니의 일기장 사본과 사진들을 박지원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메콩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이 맺은 인연의 씨앗이 50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박지원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매일 핸드폰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들여다보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불안함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는 여전히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오늘도 5명의 아이들이 수인성 질환으로 내원했어요. 그중 한 아이는 고열과 심한 설사로 호치민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리가 급하게 보건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트란, 이장님이 널 찾아. 호치민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왔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일까요? 서둘러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에 도착하니 여러 대의 차량이 세워져 있었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들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로고가 새겨진 승합차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들과 베트남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습니다. 트란, 이리 와.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지원이 반갑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트란 씨, 드디어 왔군요.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옆은 베트남 보건부 차관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을. 박지원은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박상우 할아버지의 며느리죠. 나이 지긋한 한국 여성이 일어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트란의 손녀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시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셨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박지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트란 씨가 보내준 편지와 할머니의 일기장, 사진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직접 시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베트남 관련 자료들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재단 이사장님께 직접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박지원의 어머니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채워진 일기장이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일기입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오신 후에도 럼과 푸마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쓰셨더군요. 특히 언젠가 다시 방문해서 본격적인 의료 지원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에게 그토록 큰 의미였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재단 이사장이 앞으로 나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지원이 통역해주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의료 지원 프로젝트가 아닌 역사적 인연을 잇는 특별한 사업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한-베트남 우정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배 확대된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을 푸마이 마을에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사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진료 기능을 넘어 수질 정화 시설과 공중보건 교육 프로그램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메콩강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시설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50년 전 박상우 군의관과 럼트란 통역사가 맺은 인연의 결실입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도 나와 이 프로젝트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푸마이 마을이 메콩델타 지역 의료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인연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박지원의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것은 시아버님이 평생 간직하셨던 물건입니다. 베트남을 떠나실 때 럼이 선물해 주었다고 하셨어요.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비취 팔찌가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종종 이야기하셨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가족의 행운의 부적이었는데 박상우 군의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이것을 박 군의관님께 드렸군요. 정말 소중히 여기셨나 봐요. 시아버님은 이 팔찌를 평생 책상 위에 두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팔찌를 보며 베트남에서의 시간을 떠올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늘 말씀하셨죠. 언젠가는 꼭 돌려주어야 한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돌아온 팔찌처럼 두 가족의 인연도 다시 이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과 한국 대표단이 함께하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의료센터가 들어설 부지에 모두가 모였어요. 저와 박지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 메콩강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물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지만 이제 곧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장님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오랫동안 잊혀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거의 인연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오랜 친구 사이의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의 사진과 이제 돌아온 비취 팔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연이란 정말 신비로운 것이구나.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이 전쟁 속에서 맺은 인연이 50년이 지난 지금 푸마이 마을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메콩강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곧 이 강물이 다시 맑아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인연의 물줄기는 시간을 넘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베트남 우정의료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외곽의 넓은 부지에는 기초공사가 한창이었고 매일 트럭과 중장비들이 드나들었어요. 아이들은 방과 후면 공사장 근처에 모여 신기한 눈으로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죠. 저는 평소처럼 보건소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일주일에 2번은 의료센터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지원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현장 책임자인 김수진 박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40대 초반의 공중보건 전문가로 여러 국가에서 의료 지원 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었습니다. 트란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 짓기가 아니에요. 지역 의료 인력 양성이 핵심입니다. 김수진 박사가 오늘 회의에서 강조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현지 의료인들이 센터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프로젝트는 3단계로 계획되었습니다. 1단계는 기본 의료시설과 정수 시스템 구축, 2단계는 지역 의료인 교육 및 훈련, 3단계는 메콩델타 지역 환경 개선 연구입니다.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이었어요. 보건소로 돌아오는 길에 강변을 지나가는데 몇몇 어부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워 보여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린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계속 줄고 있어. 예전에는 이맘때면 그물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안 돼. 게다가 크기도 작아졌어. 강물 오염은 단순히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의료센터가 완공되면 깨끗한 식수는 얻을 수 있겠지만 메콩강 자체의 오염 문제는 더 큰 과제였어요. 그날 저녁 김수진 박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3단계 계획에 강보건 프로젝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겠네요. 지역 어부들과 농부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지원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물 환경 전문가들을 모셔왔다고 했습니다. 트란 씨, 메콩강 오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고 서둘러 전문가들을 초빙했어요. 의료센터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전문가들은 즉시 강물 샘플을 채취하고 주변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내하며 지역 상황을 설명했어요. 특히 상류 공장들의 폐수 방류와 농약 오염에 대해 상세히 알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조사 후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어요. 메콩강 이 지역의 오염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고 이대로라면 5년 내에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박지원은 결단을 내렸어요.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센터와 함께 강보건 프로젝트도 병행할 거예요. 재단에 추가 예산을 요청했고 조만간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변화는 곧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센터 공사장 옆에 수질연구소 부지가 추가로 확보되었고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환경 모니터링 교육도 시작되었어요. 저는 틈틈이 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친환경 농법 교육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가 마을 농부들에게 농약 사용을 줄이면서도 수확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농부들이 회의적이었지만 시범 농장의 결과를 보고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주목했습니다. 호치민시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 모델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논의했어요. 중요한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부의 도움으로만 여겼던 프로젝트가 이제는 우리의 프로젝트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강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정규 수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건소에 예상치 못한 환자가 찾아왔어요. 어린 아저씨의 손자 민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심한 발진이 생겼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언제부터 이랬어? 어제 새로 파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어요. 집 근처에 있는데 물이 맑아 보였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근 마을 곳곳에 개인들이 무분별하게 우물을 파기 시작했거든요. 의료센터와 정수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당장의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지만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김수진 박사에게 연락했고 그녀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우물의 물을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하 30m 이내의 얕은 우물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 안전한 지하수는 최소 70m 이상 깊이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물 가이드라인이 마을에 배포되었고 임시 정수 시설이 앞당겨 설치되었습니다. 민은 다행히 항생제 치료로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센터의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건물 골조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임시 정수 시설에서는 매일 깨끗한 물이 공급되었고 수인성 질환 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강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이 이 변화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두 사람이 전쟁 속에서 맺은 인연이 이제 메콩강의 물결처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빛이 팔찌를 손목에 감싸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인연의 끈을 더 강하게, 더 넓게 이어가야겠다고.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우정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이 메콩델타 전체를 치유할 날까지 의료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푸마이 마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빈 들판이었던 곳에 웅장한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고 높은 물탱크는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마이너스 베트남 우정 의료센터는 80% 정도 완공된 상태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의료센터의 핵심 시설인 정수 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되는 날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호치민시에서 온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박지원도 한국에서 다시 왔어요. 모두의 긴장된 표정 속에 김수진 박사가 시스템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기계 소리가 울리더니 투명한 물이 탱크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수질 전문가가 즉시 물을 검사했고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깨끗한 물이 드디어 푸마이 마을에 흐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박지원이 물을 한 잔 따라 마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저도 따라 마셨습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걱정 없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프지 않겠군요. 깨끗한 물이 흐르는 마을, 꿈만 같습니다. 정수 시스템 가동 행사 후 저는 박지원과 센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메콩강과 마을의 전경은 아름다웠어요.
강물은 여전히 오염되어 있었지만 주변에 심어진 정화식물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옥상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에 특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트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기념관이에요. 두 분의 인연이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두 사람의 인연이 역사로 기록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마을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정수 시스템에서 나오는 물을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동시에 환경연구소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 주변에 특수 정화식물을 심고 마을 청년들에게 관리법을 가르쳤어요. 가장 큰 변화는 보건소였습니다. 저는 이제 새 의료센터의 부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어요. 김수진 박사의 지도 아래 현대적인 의료기술과 장비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의료센터는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호치민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실습을 했고 주변 마을의 보건 인력들도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종종 그들에게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었으니까요. 놀라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업들이 센터의 최신 장비를 기증했고 유명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자원봉사로 방문해 특별 진료를 제공했어요. 이 모든 것이 박상우 군의관과 할머니의 인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 할머니의 오랜 친구였던 분이었습니다. 호아, 너의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럼은 항상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선함이 물결처럼 퍼져나간다고 말했단다. 지금 이 마을에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구나.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선함의 물결.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이 전쟁 속에서 피워낸 인간애가 시간을 넘어 지금 이곳에 퍼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센터 앞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물로 만든 음식을 먹고 노인들은 예시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김수진 박사와 박지원도 함께했습니다. 마을에 희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희망이었습니다. 메콩강의 물결처럼 이 희망은 계속해서 흘러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베트남 우정의료센터가 완공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건물은 푸마이 마을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주민들은 이제 깨끗한 물과 현대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되었어요. 수인성 질환은 90% 이상 감소했고 환자들은 더 이상 멀리 호치민시까지 가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의료센터 옥상에 마련된 박상우-럼 트란 기념관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박상우 군의관의 가족들, 재단 관계자들, 베트남 정부 인사들까지. 기념관은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와 박상우 군의관의 편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특히 중앙에는 비취 팔찌가 특별 제작된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개관식은 간단한 테이프 커팅으로 시작되었어요. 저와 박지원 그리고 박지원의 어머니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지금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념관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박상우 군의관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의 방송국에서 특별히 제작했다고 해요. 영상 속에는 베트남전 당시의 기록 영상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일했던 의무대 모습, 그리고 그들이 도운 환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박지원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은 바다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흐른다고요. 한국의 한강과 베트남의 메콩강처럼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된 물줄기도 결국은 같은 바다에서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 두 가족이, 두 나라가 만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기념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두 강이 마침내 만났습니다. 개관식 후 의료센터 앞마당에서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함께 차려졌고 양국의 전통 공연도 펼쳐졌어요. 아이들은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었고 마을 노인들은 베트남 전통 춤을 추었습니다. 잔치 중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베트남 교육부에서 푸마이 마을 학교를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수 학생들에게는 한국 유학 기회도 제공된다고 했어요. 이장님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제 교육의 중심지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건강 그리고 이제 교육까지. 모두 박상우 군의관과 럼트란의 인연 덕분입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박지원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는 강변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선착장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메콩강 복원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연구선을 띄워 강 전체의 오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정화 활동을 펼칠 계획이에요. 트란 씨가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료를 넘어 환경 분야까지 제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통역사로 시작해 훗날 마을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셨듯이 트란 씨도 간호사로 시작해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믿음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메콩강 복원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라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다음 날 한국 대표단이 떠나기 전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지원의 어머니는 제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한강의 물이 담긴 유리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강의 물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만약 베트남에 가게 되면 한강의 물을 메콩강에 부어달라고 하셨어요. 두 강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날 오후 저는 박지원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메콩강변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강의 물을 메콩강에 조심스럽게 부었어요. 두 강의 물이 섞이는 순간 마치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영혼이 다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다가 박지원이 말했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베트남 우정의료센터는 이제 메콩델타 지역의 의료와 환경,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두 나라의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비취 팔찌를 손목에 감싸주며 메콩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석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젠가 이 강이 다시 맑아지는 날 두 강의 만남이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한 변화는 이제 강물처럼 계속해서 흘러 더 많은 생명의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남의 물결은 결코 멈추지 않으니까요. 한국-베트남 우정의료센터가 문을 연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푸마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물 부족과 수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던 곳이 이제는 메콩델타 지역의 의료와 환경 교육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메콩강 복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날이에요. 지난 3년간 저는 공동 책임자로서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강 주변에 정화 식물을 심고 오염원을 줄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주변 메콩강의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마을 선착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주민들, 환경 전문가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방문한 박지원과 한국 대표단이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지원이 앞으로 나와 발표했습니다. 메콩강 수질 개선 프로젝트가 베트남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모델은 메콩델타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특히 어부들의 환호성이 컸습니다. 강물이 깨끗해지면서 물고기도 돌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린 아저씨는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메콩잉어를 잡았다며 자랑했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3년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50년 전 인연이 오늘날 이런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사실 더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푸마이 마을 주민들은 이제 스스로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었어요. 의료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이 양성되었고 환경 모니터링 팀은 주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정착되었고 올해는 첫 졸업생 2명이 한국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린 아저씨의 손자 민이었어요. 그는 환경공학을 공부해서 고향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박지원과 함께 의료센터 옥상의 기념관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 동안 이곳은 더욱 풍성해졌어요. 메콩강 복원 프로젝트의 과정과 성과가 새롭게 전시되었고 마을 변화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벽을 채웠습니다. 바라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박지원이 말했어요. 할아버지와 트란 할머니가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좋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강물처럼 계속 흘러 더 많은 생명에 닿는다고요. 박지원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메콩-한강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두 강의 환경을 함께 보존하고 연구하는 장기 프로젝트랍니다. 둘의 대화를 나누다 문득 손목에 비취 팔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년의 시간을 건너 할머니에게서 박상우 군의관에게 다시 제게로 돌아온 이 팔찌는 이제 두 가족, 두 나라를 잇는 상징이 되었어요. 기념관을 나와 마을을 내려다보니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뛰노는 아이들, 다시 활력을 찾은 어부들, 그리고 환경을 가꾸는 주민들.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의 작은 친절과 헌신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저녁이 되자 메콩강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강물 위로 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미소 같았어요. 바람이 불어 강물이 잔잔히 일렁였습니다. 시간은 흐르지만 인연은 남는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메콩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두 사람이 시작한 인연의 물결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물결의 일부가 되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이어갈 것입니다. 한강과 메콩강이 만나는 그날까지 할머니와 박상우 군의관이 남긴 인연을 따라 흐르며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